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두 번째, 대표회의 운영비. 세 번째, 선관위 비용. 네 번째, 위탁관리 수수료. 다섯 번째, 건물보험료. 지금도 내고 계셨다면 얼른 우리의 집주인 SH, LH의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라고요. 안 내도 되는 관리비. 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안 내도 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관리비는 고지서에 나온 금액대로 당연히 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잘못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실수 말고 제도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잘못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를 조심스레 이야기해보려고요. 같은 아파트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세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표현하자면 옆집은 분양주택이라서 내야 하고 나는 임대주택이라서 안 내도 되는 아파트 관리비가 있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이름부터 어렵네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줄여서 장충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모아둔 관리비를 말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공사할 때 한 번에 부과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뭔가 입주민은 누구나 내야 할 금액 같죠? 임대주택은 안 내도 됩니다. 아니, 내면 안 됩니다. 자산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시스템을 번호판을 스캔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 입주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불러주는 신식으로 아파트 설비가 변경되었다고 해보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쉽게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주요시설의 교체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거주자는 낼 필요가 없어요.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세대 몫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공임대사업자인 SH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SH가 대신 납부해요. 집주인이 SH잖아요. 물론 이미 마련된 시설의 수선은 수선 유지비라고 해서 모든 입주민이 내야 하고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조 1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는 단 9가지 항목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대표회의 운영비. 보통의 아파트에는 동대표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입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비를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회의 참석 수당 5만원, 간식, 음료비, 회장님 업무 추진비 50만원. 임대주택은 법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우리는 회장님 업무 추진비를 안 줘도 됩니다. 대표회의 운영비를요.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고생하시죠. 세 번째, 선관위 비용.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 올바른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겠죠. 선관위 비용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선거관리위원들의 수당과 재반 비용들이죠.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법에 따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대표회의는 구성해야 하고 선거는 필수인데 임대세대는 관리비를 안 내고 분양세대만 낸다고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억울하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공동주택법 2조 1항 6호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업무 추진비 50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인 SH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을 못 냅니다. 물론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아파트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관위 비용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잡수입에서 사용하는데. 네 번째, 위탁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대신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위탁관리 업체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경비, 청소 등의 용역 계약, 이런 전반적인 아파트의 관리를 대신 해주는 회사예요. 위탁관리 업체가 없다면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고, 그럼 동대표 간의 의견 차이, 이권 개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대신 채용하고, 대신 계약하고, 대신 아파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니까 공짜는 아니겠죠? 이게 위탁관리 수수료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관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데, 또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비용을 낼 수는 없죠. 집 주인이 자기들 편하려고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에 없습니다. 물론 위탁관리 수수료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째, 건물 보험료. 보험은 중요합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집이 사라진다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여기서 건물 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가 피해를 보느냐, 집 주인이 피해를 보느냐. 내가 피해를 본다면 내가 내야 하고, 집 주인이 피해를 본다면 집 주인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새로 산 냉장고가 망가졌다고 해볼게요. 내가 피해를 봤죠? 이때 주택화재보험 중 가재도구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새 냉장고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주택화재보험 중 가재도구 특약은 내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가 홀라당 타버렸다면요? 재산상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중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집 주인이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의무가입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임대주택 임차인이 내면 안 되는 대표적인 5가지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내고 계셨다면 얼른 우리의 집주인 SH, LH의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라고요. 임대주택에 입주하셨거나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은 이렇게 생긴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모두 정확하게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다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을 참 잘하는구나 칭찬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혼내주세요. 생소한 용어와 법들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관리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